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이 빨리 속도가 진행되고 있고 저는 합의체에서 벌써 두 번의 심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심리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는 자, 입관, 대법관들이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장 정리. 그러니까 지금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12명의 대법관들이 입이 관여하고 있는데 각각의 지금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서정욱 변호사가 이 대법원의 아는 지인과 이 통화를 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대법관들이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재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1심과 2심. 1심에서는 김문기를 몰랐다와 국토부의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건데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 자, 이게 핵심인데 하나는 1심에서는 기본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즉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이다. 그 한서심에서는 아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이고 인식의 문제고 그것은 과잉돼서 표현했을 뿐이지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무죄로 나온 겁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12명이 의견을 취합했다. 보통 하나의 헌법적 대법원에서 하나의 이 선거법 관련해서 심리를 할 때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데 벌써 지금 3일에 이틀을 해버렸습니다. 3일에 이틀을.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한다. 그런데 이것은 좀 맹점이 있습니다. 빨리 한다고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가 되고 그래서 이재명의 선거법 박탈되느냐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안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대법관들이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데 이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쏠림 현상이 많을 경우 그러니까 한쪽에 전부 다 의견을 들어보니까 다 유죄다, 다 무죄다 이러면은 뭐 다시 변론기를 잡을 기회도 없이 그냥 다음에 바로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선고. 그런데 들어보니까 팽팽하다. 한쪽에는 무죄다. 한쪽에는 유죄다. 자, 이렇게 보는 다시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그래서 한두 차례 더 변론을 하고 난 뒤에 선고를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여기 선고 가능성은 세 가지입니다. 이 상고 기각.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검찰에서 상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상고를 기각하면은 이재명의 무죄는 확정이 된 겁니다. 무죄. 그러니까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게 검찰에서 반발하고 상고를 했는데 그 기각한 건 무죄 확정되기 때문에 이재명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환송이 있습니다. 환송. 자, 보통 환송은 이제 무죄로 올라왔지만 그러나 이게 유죄다 해가지고 파기해가지고 다시 유죄 취재로 고등법원에 보내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죄도 재판을. 자, 이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간. 자, 그게 우선 여기 두 개가 또 하나 더 파기 재판이 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에 갈 시간이 없으니까 대법원에서 우리가 판단할게 중량까지도 조정해가지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해가지고 스스로 뭐 벌금 500만 원이라든지 징역 1년이라든지 뭐 집행유예 2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파기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자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 지금 여기 보면 서정욱 변호사는 지금 반반이라고 합니다. 반반. 뭐가 반반이냐? 유죄와 무죄가 반반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동안 무죄로 주장했던 사람들은 인식이 문제다. 인식. 그러니까 야 김문기 몰랐다 하는 것은 그 행위가 아니고 나의 인식의 문제다. 그리고 백현덕의 영도 변경은 국토부가 협박해서 했다 하는 것도 그거는 효율 좀 가해할 뿐이지 항상 관으로부터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다. 뭐 이걸 표현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2심에서 무죄로 본 것에도 일리가 있다. 또 1심에서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본 것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게 반반이다. 확률적으로 보면 반반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애매할 경우는 이게 무죄인가 무죄인가 거짓말인가 아닌가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받나. 그 거짓말인지 아닌지의 판단 기준은 뭔가. 그것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김문기를 몰랐다.
빗뭉디를 꽃집에 치러놓고 마치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저작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친 것처럼 한 거니까 가정법을 한 거니까 가정법은 그 과거 사실에 대한 부진이죠. 그리고 골프 안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프는 진짜 친 겁니다. 이재명이 거짓말한 거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 보면은 이재명 거짓말한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은 유죄가 맞고 그래서 1심에서 항소 1심에서 재판 결과가 맞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항소심에서 그렇게 무죄로 본 것에 대해서도 그 과거에도 이재명 관련해서 재판이 있었던 것처럼 그 권순일이가 재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판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반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반반이다. 그런데 국민의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재명이 한 거짓말이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게추가 이 유죄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개의 경우, 자, 상고 기각. 그럼 무죄로 해줘버리면 바로 이재명의 날개를 달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자, 말하자면 사법 리스크 전혀 없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이 파기 자판을 할 경우에 그거는 이제 여기서 서두르고 있는 만큼 파기 자판을 할 경우에는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라고 파기 자판을 하면은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6월 3일에 선거고 5월 11일까지가 후보 등록이니까 5월 11일 이전에 판단을 하게 됩니다. 5월 11일 이전에. 파기 자판을 할 가능성이 있나?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을 한 경우가 없고 자, 이 피고인에게 아주 불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파기 자판을 하는데 지금 이재명에는 불리한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피고인을 위해서 파기 자판을 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 파기 환송을 할 경우가 있다. 자, 파기 환송. 자, 그러니까 이게 유죄다. 왜냐하면 이 법관의 구성이 중도 보수가 10명이고 자, 이 좌편향 판사가 오경미하고 이형구 이 두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 판결을 해보니까 자, 전체가 한 10대 2호 또는 뭐 몇 대 몇으로 어쨌든 자, 유죄다. 이럴 경우에 파기 환송인데 이 파기 환송을 하게 되면 고등법원에 가서 다시 판결을 해가지고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라든지 또 벌금 500만 원이라든지 벌금 700만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갖고 다시 올리는 겁니다. 거기에 시한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자, 이 5월 12일이 지나고 6월 3일 날 선거할 때까지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되냐 안 할 가능성이 많다. 결과적으로 고등법원도 지금까지 재판을 쭉 1심에서 지금 6월에 6개월 하게 되는 거를 2년 2개월 끌었습니다. 1심에서. 자, 2심에서 4개월 5개월 끌었으니까 지금까지 합쳐보면은 한 2년 6개월 7개월 끌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도 우리가 빨리 할 이유가 뭐가 있나. 내가 괜히 이 판결을 해가지고 이재명의 유죄를 줘가지고 내가 나중에 자파들로부터 직접 범죄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나. 판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결국은 빨리 서두르지만 파기 자판이 아니면 파기 환송을 하게 되면 모든 법원에 떠맡기는 거다.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에 떠맡기고 된다.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러면 고등법원도 바보가 안 한다며야 내가 이걸 해가지고 이재명에게 출마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면 나중에 그 원망을 내가 어떻게 다 들을까? 그래서 천천히 다시 해가지고 6월 3일 날 선거 끝나고 난 뒤에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개턴이 돼버렸다. 당선해버렸다. 그러면 판단을 안 하죠. 대통령 당선돼버린 실익이 없으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재명의 다른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이재명을 판단하셨습니까? 뭐 쌍방울의 대북 성범이든 뭐든 다 멈춰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자, 이 문재인 하나 불러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조사도 못한 검찰인데 지금 이 현직으로 되어 있는 이재명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거나 또 불러가지고 재판을 한다거나 있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파기 자판이 아니면 사실상 이것도 일종의 쇼가 아닌가. 파기 자판이 아니면 쇼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총대를 메고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선거 전에
아니 결론을 내겠다 해가지고 판결이 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등법원에 유죄가 맞다 해가지고 고등법원에 항의 환송을 해본들 고등법원에서 그걸 붙들고 야, 내가 변의 판단했다가 고등법원에서 공적이 될 이유가 있나? 그래서 서류 조사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지나고 시간이 임박하니까 재판은 중단한다. 선거 임박했는데 인양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멈춰버리거나 어떻게 해선 이재명이 낙선되면은 이재명이 떨어지면은 그때는 학위 환송을 하더라도 거기서 유죄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재명이 당선되고 나면 학위 환송하더라도 그 당선될 때 되고 난 뒤면 판결을 못 한다는 겁니다. 판결을. 그러니 지금 대법원에서는 일종의 쇼를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종의 쇼를 하고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박지원이가 계속해서 야 이거 내가 정통 소식통에 들었는데 자 이미 여기는 무죄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나 자 이재명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어쨌든 지금 여기가 내려오면 학위 자판이 아니면 학위 환송되더라도 문제없다. 대통령 되는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사법부 눈치 보고 권력에 말하자면 완전하게 권력 앞에 엄격하지 못하고 있는 형태가 지금까지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재판과 그리고 이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을 보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에서 1심에서 얼마나 많은 봐줬습니까? 강규태라고 하는 판사는 1년 4개월인가 재판을 하다가 들고 사표로 나와버렸습니다. 미루고 하다가 그럼 내가 고을 원님인가? 내가 고을 원님 재판하나? 이렇게 하면서 나와버리고 야 자유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이재명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봐주고 뭐 이 단식한다고 봐주고 교원에 입원했다고 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1심 재판이 6개월 하라는 들 2년 2개월 걸렸으니 사법부가 가해성 연대 책임 전부 다 책임이 다 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썩었다. 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파기 자판을 하지 않는다면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완전히 썩었고 이재명의 무릎 앞에 이재명의 발목, 발 밑에 완전히 벌벌 기고 있다 하는 것을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대로 된 사법부 독립을 외치려고 하면은 파기 자판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